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설치 목적이 필요가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동법에 따라서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고 그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7월 1일자에 실효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고시를 재건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은 건데요. 고시일자 정확하게 2025년 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시 누락으로 제가 보입니다. 네, 고시를 누락하셨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네. 실효가 되고 그 실효된 내용을 고시만 할 뿐이지 실효는 그 날짜로 20년 되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효력을 잃고 예.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대통령령을 어기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의회 보고를 보면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매년 하고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8대 9대 다 털어봤어요. 그랬더니 19년도 한 번 하고요. 20년도는 또 이게 두 건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1년도 하고 또 22년도는 빼먹고 23년도 하고 24년도 빼먹고 25년도 하셨어요. 이 또한도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에 위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앞에 얼마 전에 우리 그 의견 청취하시느라고 자료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왜 자료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걸 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여기서부터 사실 의문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고 저희는 결정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일날 배포되는 첨부 자료만 보고 지도도 약도도 보기도 어려운 것을 그 순간에 다 판단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따지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각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의 도면 및 시각 자료 해제 의견까지 포함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 씨는 자료에는 단순한 요식적인 요약본만 아주 간단한 요약본만 제출했고요. 심의 당일 별도의 축약된 첨부 자료만 제출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이 또한도 시행령에서는 정확하게 항공사진 그리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여기 어떤 게 또 공개되어야 되는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지라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참고 자료로 의회 제출 당일날 하게 되면 의회 기록이 남지를 않습니다. 법적 효력도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의록도 없고 자료도 기록되지 않는 통계자료 몇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료만 남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심각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왜 그럴까 들어가 봤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국토법 제48조에 따라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저희 권한이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자체 당에게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근데 권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결정하셔야 해요. 그러려고 하면 의회가 어때야 됩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일 받아가 이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부실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한테는 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박탈한 거라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료의 문제점을 제가 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왜냐하면 그 다른 말로는 지금 우리가 제출된 게 31건이었는데 31건 중에서 29건이 2028년 이후에 하겠다라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 말 즉슨 2개 빼고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장기간 존치하게 되면 시민들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사회권 침해를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한 선들이 있다라면 해제를 권고하게끔 하는 것들을 저는 법령에 넣어놨다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취지를 지금까지 김해시의 도시계획과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쭉 하면서 느낀 사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맞습니다. 예, 맞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권고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고요. 예. 할 수가 없죠.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건 해제해야 합니다라는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가 뭐 매년 해오던 대로 관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가까운 드린다든지. 창원만 예.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지자체 여러 군데를 또 다른 데는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 의회가 그만큼 모르고 살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한도 그 기능을 못했구나는 사실은 반성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수원시 같은 사례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왜냐하면 부서에서만 판단하기에는 뭐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보기가 어렵죠. 워낙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성 없는 실효성 없는 시설에 대한 적극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계별 계획 안에도 사실은 3년이 뭐 저희가 단기고 중기고 장기를 했을 때 장기보다는 단기나 중기 안에서만 존치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김해시 자료 보면 거의 다가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일단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만 정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풀어줄 때 풀어줄 거야라는 게 너무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일단은 뭐 이게 재정과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재정의 여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써야 될 돈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저는 도시계획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내용 집행도 안 되면서 뭐 이렇게 계획에 넣어놨다.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 말씀해 주신 재정 여건하고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시행 계획이 잡혀 있다든지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2, 3년 안에 그걸 넣을 수밖에 없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향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뭐 의회 자료 제출할 때는 네. 그런 부분 세심하게 뭐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때 이제 조금은 이제 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진짜 김해시에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정말 깊게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 지역의 이 건으로 이제 여러 번 저는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공원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사정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정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공원이 절대 못 들어오는 곳이었거든. 근데 그걸 몇십 년 동안 장구 공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는 옆에는 다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부터는 이제 첫째는 의회 보고하는 자료부터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인드 바꾸시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저는 대대적으로 한번 내년 예산 잡을 때 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